먼저 이제 전북대학교 후배님들 멘토링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저는 KCC 클래스 노사지원에 다니고 있는 이성엽입니다. 어, 뭐 여기 이 방에 진짜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큰 사람 포인트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둘 다 해봐서 아는데, 어,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렇게 줌으로 안 해봐가지고 혼자 말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뭐 들어오신 분들이 다양한 뭐 학과도 있고 학년도 다양할 텐데, 우선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이제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회사를 대표하거나 뭐 이게 정답이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님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력이고요.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로 이제 편입을 했어요. 이제 편입을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최대한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제가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점이 이제 미국 인턴십을 이제 학교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내 수상도 좀 했었는데요. 먼저 큰 사람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블랙벨트 취득을 했고, 졸업하면서 뭐 상가대학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청년 옹비상이라고 그 뭐 학기마다 1년에 한 번씩 뭐 창의인재 뭐 모험인재 뭐 그런 거 선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원을 해서 창의인재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 무역학과 뭐 사업단 활동인데 지탭 사업단 활동을 하면서 팀장으로 활동을 했고, 지탭 사업단 관련해서 이제 자격을 수료를 하면은 인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증도 받고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양력인데 편입을 했고, 지탭 사업단도 이제 수상을 했고, 블랙벨트도 땄고, 저는 이제 뭐냐 장학금을 이제 많이 받으려고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2년 동안이죠. 제가 편입을 했으니까 2년 반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지원을 받은 게. 뭐 당연히 학비도 있었을 테고, 뭐 뉴욕 인턴십 때는 이제 그쪽 호텔도 잡아줬을 그런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도 몇 개 해가지고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야시장에서 뭐 쌈장밥도 팔아보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을 했는데요. 저는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KCC 글라스랑 합병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에서 KCC 글라스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지금 노사 지원에서 노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게 어떤 회사냐면은 그 현대차, 기아차랑 이제 거래를 하는 업체인데, 코리아 오토글라스 자체가 이제 자동차 유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유리를 생산하는 업체고, 이것도 KCC 그룹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KCC 그룹사가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 KCC 글라스, 또 KCC 건설, 뭐 실리콘 이렇게 있는데, 계열사끼리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오토글라스에서 저는 이제 총무 노무로 입사를 했고,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인 급여를 담당했습니다. 이제 급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급여가 조금 들어왔다, 뭐 많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조금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원도 틀리면 안 되는 그 숫자를 많이 다루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입사를 해가지고 2020년도 12월 달에 이제 합병이 돼서 12월 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KCC 글라스 본사 노사 지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사 지원이 무슨 일인지는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고, 먼저 이제 KCC 글라스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KCC 글라스, 그러니까 글라스니까 이제 유리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건축용 유리나 자동차용 안전 유리. 자동차용 안전 유리가 그 자동차에 달리는 앞유리, 뒷유리, 옆유리, 뭐 선루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지칭하는 것이고, 또 이제 건축용 자재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약 7천억 정도 하는데 뭐 좀 더 나올 거예요. 지금 그 종합원 같은 경우는 한 1680명이라고 이제 뭐 네이버에 되어 있는데 요즘 좀 많이 채용을 하면서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능직이 990명인데 기능직
관리직 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직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KCC 글라스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이제 6개 공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아산, 여주, 가평, 영월, 전이, 덕소 이렇게 6개의 공장이 있고, KCC 글라스는 이제 B2B 사업부터 B2C 사업까지 다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C 그룹사이고, 뭐 KCC 그룹사를 보신다고 하면은 뭐 KCC가 있고, KCC 실리콘 있고, KCC 금강레저, KCC 건설, KCC 글라스, KAC. 그 KAC가 코리아 오토 글라스였어요. 그래가지고 KCC 글라스랑 KAC가 합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KCC를 좀 뭐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전주에서 좀 이름 있는 탑3 기업 중 하나인데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10개월 동안 이제 전주에 있고 싶었죠. 가장 먼저 전주가 이제 집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다닐 만한 회사가 제 뭐 조건에 좀 만족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뭐 당연 뭐 현대도 있겠죠. 근데 이제 KC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다닐 만한, 그러니까 전주에서 좀 괜찮은 회사가 이제 KCC가 있습니다. KCC 전주 공장이 1, 2, 3 공장이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가 이제 궁동 산단에 위치하고 있고, 뭐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요즘은 직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KAC에서 했던 직무는 이제 인사총무 노무, 거기는 이제 총무팀이었는데 총무팀에 인사총무 노무를 같이 했어요.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사 따로, 총무 따로, 노무 따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았었으니까, 뭐 그때도 대기업이긴 했지만 규모가 좀 작았어서 인사, 총무, 노무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맡은 업무는 인사, 총무, 노무 다 맡았어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관리직들의 급여는 인사가 하고 기능직들의, 현장직들의 임금은 노무가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인사 업무인 관리직 급여도 하고 노무 업무인 기능직 임금 업무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KAC에서는 이제 뭐 자산 관리도 하고 후생 복리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뭐 실제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후생 복리를 실제 집행하기도 했고, 뭐 기능직 인사평가나 뭐 노무 관리라는 게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뭐 고충 같은 것도 듣고, 뭐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풀어볼 수 있을까 소통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업무도 했고, 뭐 교육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뭐 인원수 이상이면은 뭐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포트하면서 교육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업무는 노사 지원인데 KAC에서는 이제 노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KCC 글라스에는 6개의 공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노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조 관련 업무를 합니다. 노사 지원에서는 이제 임금 협상이라는 게 있고 또 단체 협약. 그러니까 임금 협상이 뭐냐면은 뭐 이번 연도에는 임금 인상을 몇 퍼센트 해야겠다, 아니면 얼마를 해야겠다. 그걸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랑 노동자, 노조랑 협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노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20% 올려야 된다. 뭐 그러면은 뭐 사용자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 20%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망한다. 한 2%만 올리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측은 이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한 20% 올려야 된다. 또 그러면 저희 뭐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상황이 있으니까 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합의점이 있겠죠. 합의점을 찾고 합의를 하면은 이제 임금 협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뭐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협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자. 우리는 이 정도 이런 대우를 해줘라. 아니면은 뭐 회사의 법 같은 거죠. 회사의 법 같은 건데 그것을 뭐 바꾸고 아니면은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 체결 이런 업무를 합니다. 각 공장 노무 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이제 KAC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KCC 글라스랑 합병이 되면서 KAC가 전이 공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공장 단위가 됐어요. 근데 이런 공장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공장들에서 뭐 고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본사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충들을 듣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뭐 지침을 주기도 하고 각 공장에 맞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공장의 업무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각 공장 도급 관리를 하는데 도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도급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불법 파견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각 공장에서 도급을 잘 하고 있는지 하도급을 잘 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뭐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뭐 노동관계법 시행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게 노동관계법 시행이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인사총무 노무 다 똑같을 텐데 이제 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위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물 수도 있고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소환돼가지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만약에 노동관계법이 이렇게 변하면은 우리 각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공장 관리 그리고 기능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뭐 채팅창이나 뭐 질문해 주시면은 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총무 노무 그리고 노사 지원 이 업무들이 상경계에서 그래도 갈 수 있을 만한 뭐 직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사라는 거는 뭐 사람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또 뭐 총무 같은 경우는 좀 집안일 하듯이 뭐 사람들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고 노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노무도 이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사총무 노무에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역량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뭐 모든 직무에서 꼼꼼함, 공감력, 뭐 친화력, 책임감 다 필요하겠지만 인사총무 노무에서는 그래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꼼꼼함 같은 경우는 인사총무 노무 모두 이제 뭐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뭐 원천세나 아니면 뭐 재산세 아니면은 뭐 임금을 주거나 뭐 어쨌든 숫자 관련해서예요. 이제 숫자를 잘 다뤄야 되고 이게 숫자가 이제 한 번 안 맞아버리면은 진짜 계속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할 때 꼼꼼함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덜렁거린다. 덜렁거리면은 뭐 덜렁거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종전에는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덜렁덜렁 해가지고 제출한다. 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을 때까지 계속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계속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꼼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회사가 꼼꼼함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 숫자를 다루는 죄송합니다. 저희 숫자를 다루는 이제 뭐 인사총무 노무 같은 경우는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시 돼요. 그리고 이제 공감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직무인데 이제 공감을 해줄 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기능직 분들, 현장직 분들이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좀 뭐 변화를 좀 시켜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공감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그냥 넘겼어요. 공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꽤 힘들겠죠. 뭐 그리고 저희 업무 중 하나가 이제 경조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조사를 당하셨으면 저희가 뭐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조의도 표하고 뭐 그런데 뭐 공감력이 없으면은 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화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사 노무라는 게 사람들이랑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요. 뭐 기능직 분들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직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친화력이 없어가지고 가서 쭈뼛쭈뼛 하면은 현장에서는 저를 또 안 좋게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안 좋게 보면은 노사 갈등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화력이 없더라도 친화력 있는 척 해가지고 오버해서 뭐 그쪽 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무튼 뭐 그래서 친화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쭈뼛쭈뼛 하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소심한 분들 뭐 그러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임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책임감인데, 저희 사원도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겠죠. 내가 이 자리를 너에게 줬으니 이 자리만큼은 네가 책임져라. 뭐 저한테 이제 뭐 대입해 보면은 뭐 회사가 저한테 급여라는 업무를 줬으니 급여 관련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뭐 1원도 틀리지 말고 임금을 지불하고, 만약에 그것에 관련해서 원천세 같은 게 있으면 세금도 잘 납부를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이 이 앞에 세 개를 다 대표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임감, 꼼꼼함, 숫자를 보면서 이제 꼼꼼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업무를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꼼꼼하지 않게 해가지고 틀린 숫자를 뭐 회계팀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꼼꼼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꼼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이 숫자는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력, 뭐 제가 맡은 업무가 노사 지원, 뭐 노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력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감이 없는 거겠죠. 뭐 친화력,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살갑게 하고 어떤 것을 전달하고 이렇게 잘 해달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뭐 가서 쭈뼛쭈뼛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오면 저는 이제 책임감 없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인사 총무 노무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주량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사 총무 노무라는 게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술을 많이 안 먹는 추세예요. 요즘은 이제 뭐 회식도 많이 안 하고 또 9시까지 뭐 10시까지만 하고 1차만 하고 집에 간다는 뭐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주량을 넣은 이유는 어쨌든 뭐 인사나 노무를 하려고 하면은 술을 마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현장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제가 뭐 목적을 말하고 또 잘 부탁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려고 하면은 그 술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하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다가가서 좀 부탁을 해야 잘 들어주시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공장이 기능직들이 990명이라고 아까 했었는데, 뭐 다양한 취미가 있겠죠.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제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몸은 하나인데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990일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골프 치는 걸 좋아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당구 치는 걸 좋아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카페 가는 걸 좋아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뭐 축구하시는 걸 좋아하실 텐데, 제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면은 제대로 이제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확률로 이제 술을 다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를 하면은 이 사람도 부를 수도 있고, 뭐 당구 안 치는 사람도 부를 수 있고, 골프 안 치는 사람도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제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술을 진짜 못 드시는 분들은 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 소개는 이렇게 했고, 이제 벌써 30분이나 돼버려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업 멘토링,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멘토링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이제 개념, 그러니까 뭐 사기업에 가고 싶다, 사기업이 무엇이 있고 어떤 게 사기업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현실 자각,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조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라 라고 약간 전략을 한번 제시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있을 테고,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취업 루트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공무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에 가고 싶으실 테고, 사기업, 그러니까 이 방에 있으신 분들은 뭐 사기업에 가고 싶겠죠. 뭐 네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전문 자격을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논의로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공무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기업도 빨리 이제 NCS 준비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뭐 공기업 가고 싶으시면 이 멘토링을 안 하셨겠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기업 멘토링인데, 뭐 창업 같은 경우는 뭐 능력만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 전문 자격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뭐 이런 것들은 따시면 되니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자격을 공부하면은 사기업 가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무역학과를 나와가지고 제가 항상 무역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무역업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무역업 관련한 이제 기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 차이도 구분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면은 내가 지원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무역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한솔재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오가나이징, 그리고 트레이딩 이런 게 직무예요. 프로젝트 오가나이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석유를 뭐 시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에 광산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큰 단위의 프로젝트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나 뭐 큰 상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뭐 제3자 무역이라고도 하는데, 뭐 미얀마에서 철을 사가지고 뭐 포스코에서 뭐 반절 정도는 우리가 철을 쓰고 나머지는 싸게 뭐 일본에 갖다 판다. 뭐 이런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고 큰 단위니까 대기업밖에 할 수가 없겠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군 제품 무역을 해요.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지 관련된 건 다 만들잖아요. 골판지도 만들고 영수증 종이도 만들고 뭐 포장 박스도 만들고 A4 용지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만들 수 있고 싸게 만들 수 있고 이제 해외에 딱 갖다 팔면은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해외 영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업군,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제품들을 다 갖다 팔려고 하는 게 중견기업이고, 다인스 같은 경우,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인스는 제가 이제 지탭 사업단 할 때 네일 샤이너를 만드는 이제 그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뭐 하나의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서 10개 아이템, 뭐 100개 아이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산업군 무역이 되겠고, 이제 산업군 무역으로서 이제 중견기업으로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겠죠.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이나 물류 구매, 국내 영업 이런 걸 이제 무역 쪽에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 뭐 전체를 맡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이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이니까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도 간단하게 보면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은 대기업이죠. 그 대기업의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 1차 vendor가 있어요. 한국타이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업인데 현대자동차의 하나의 뭐 협력업체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가 하나 만들면 무조건 타이어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높은 확률로 한국타이어가 납품을 하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은 유리가 많이 들어가요. 앞에도 들어가고 위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근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한 70% 정도를 저희 코리아 오토글라스, 그 전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였고 지금 KCC 글라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한국타이어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겠죠.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만들지 타이어에 들어가는 볼트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비효율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타이어의 협력업체, 뭐 납품업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KCC 글라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 KCC 글라스는 유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수입을 해요. 원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유리를 만들고, 유리를 만든 다음 B2B 영업을 하기도 하고 B2C 영업을 하기도 해요. B2C 영업이라는 게 저희 이제 홈CC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 창도 팔고 유리 제품도 팔고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큰 단위다. KCC 글라스도 하나의 큰 단위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프로세스를 좀 알아야겠죠. 취업을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취업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나 먼저 채용 공고를 봐야겠죠. 저는 이제 자소설닷컴이라는 앱을 많이 썼었는데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소설닷컴을 이용을 하시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소설닷컴은 이건 뒤에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력서를 써야 돼요.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인적성 검사를 한 다음 합격을 하면은 면접을 보고 면접도 이제 다양한 면접이 있어요. 요즘은 AI 면접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성 직무 PT 임원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다음 합격을 하면은 채용 검사를 합니다. 채용 검사라는 게 이제 건강 검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가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은 이력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 시절 동안 이제 열심히 사셨으면은 뭐 다양한 인생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열심히 안 사셨더라도 그 중에서도 뭐 어떠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여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력서에 쓰는 학력, 학벌, 학점, 토익, 자격증, 대외활동,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은 이제 고고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은 어차피 픽스가 됐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전북대학교 학생이니까 학력은 대학생. 대학원을 가시면 학력이 더 높아지겠죠. 학벌 전북대학교 학생. 학점 이제 취업을 할 그 시점에는 학점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토익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관련 분야에 자격증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대외활동, 뭐 대외활동에서 뭐 인턴십을 했다, 아니면 뭐 SK 써니 뭐 이런 데 가서 한번 대외활동을 해봤다, 다른 사람들이랑 뭐 협력을 해봤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수상 경력,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수상을 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는 경력이 있다면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가 마지노선인지 뭐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하신 다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고익선이다. 두 번째는 이제 네, 자소설닷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소설닷컴을 이용을 하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채용 공고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채용 공고들을 어떤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올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용 공고들을 모아놓은 앱들 중에 하나가 자소설닷컴인데 자소설닷컴이 좋은 이유는 여기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앱 같은 경우는 그냥 모아놓기만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그냥 모아놓기만 해가지고 실제 들어가가지고 이력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자소설닷컴에서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먼저 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길거나 너무 막 어렵거나 내가 뭐 이런 걸 잘 못 보여주겠다 하는 거를 거르고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채용 공고 뜨고 이제 이력서 쓰고 뭐 자소서 쓰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 근데 이거는 쓰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SK 자소서를 한번 잘 써보시면은 나머지 자소서를 쓰는데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시작으로 많이 써보시면 늘 수 있습니다. 저도 한 50개 정도 썼는데요. 쓰다 보면 확실히 늘고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같이 있으니까 이것들에 서류 합격을 하면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볼 수 있게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적성은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S대생보다 이제 수원 뭐 중학교 수학을 잘 푸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S대생보다 수원이나 뭐 중학교 수학을 잘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전북대 학교를 뭐 좋아서 이제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S대생보다 뭐 성적이 좀 낮아서 전북대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수원이나 중학교 수학을 원래 잘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S대생들은 입학을 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과외를 4년 동안 해요. 왜냐면은 그 친구분들은 과외를 하는 게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센스가 계속 살아있겠죠. 원래 수학을 잘 풀던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뭐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뭔가 더 센스도 올라오고 언제든지 풀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도 이제 S대생보다 많이 안 했을 거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 좀 수학을 놨으니까 아무래도 센스가 적겠죠.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인적성 아니 이력서가 좋고 자기소개서가 좋아도 어쨌든 뭐 메이저 대기업에 합격을 하더라도 그 메이저 대기업에 합격한 다른 경쟁자들은 뭐 S대생이나 뭐 유학생 뭐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적성 검사를 패스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S대생보다 인적성을 잘 풀어야 합격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봐가지고 인적성을 잘 봐서 면접에 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면접은 운칠 기삼이라고 운이 7이고 운이 7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면접에 가면은 또 어려운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고신입이 뭐냐면은 뭐 다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 관련 채용 공고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에 갔는데 다른 회사 뭐 KCC 글라스 말고 뭐 에서 뭐 노무를 하던 사람이 뭐 그쪽 신입 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이제 모든 업무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 관련 지식을 자기소개서에 썼고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은 굉장히 말을 잘 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 중고 신입보다 말을 잘 해야 면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스터디라는 게 면접 스터디 아니면 뭐 취업 스터디를 하는 게 이제 필수인 것 같고 그 스터디에서 자신의 경험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경험 정리가 안 되면은 면접에서 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엄청 절고 있는데 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경험을 좀 정리도 하고 말하는 스킬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면접이 왜 운칠 기삼이냐면은 많은 부서에서 막내를 뽑는데 막내가 지금 현재 있는 막내보다 어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은 막내가 막 나이가 많아버리면은 제 막내가 좀 뭔가 알려주고 일을 막 시키기가 좀 껄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너무 잘 보고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있는 막내보다 나이가 많다 하면은 그 부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요. 아, 이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막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봤는데 뭐 그 막내보다 나이가 적어가지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붙을 수도 있고 엄청 잘 봤는데 그 막내보다 나이가 많아서 아, 좀 안 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접에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채용 검사를 하는데 채용 검사는 뭐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 친한 동생이 합격까지 했는데 채용 검사까지 받았는데 떨어진 적이 있어요. 간에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간에 좀 병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취업 전에 한번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뭐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대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언어는 국어 익선이라고 했으니까 토익은 이제 900점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무역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해외 영업은 지원 조건이 토익 900이에요. 그러니까 900이 안 되면 지원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나 무역 쪽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900점 이상으로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이제 900점을 만들면은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토익이 낮은 점수가 900점이니까 950점 이상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토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해외 영업을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900점 이상만 하면은 무난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구매나 물류 뭐 이쪽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영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900점 이상으로만 맞춰 놓으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인적성 준비를 어떻게 만약에 제가 다시 취준생이 된다고 하면은 좀 과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알바 대신에 과외를 좀 해가지고 좀 제 센스도 좀 키워놓고 어느 정도 수학적 사고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외가 뭐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과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주산학원까지 알아봤었는데 제가
수학을 진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쉬운 수학을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계산만 빨리 하더라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산 학원을 다닐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외 같은 걸 하면서 수학적 센스를 키워놓을 수도 있고 대외 활동 저는 이제 대외 활동도 많이 했는데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지탭도 했고 청년 봉사단 그리고 막 뭐 가디언즈 오브 둘레길이라고 제가 뭐 둘레길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뭐 동아리도 하나 만들고 했었는데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하니까 면접 볼 때 막 헷갈려요. 내가 뭐 이때 가디언즈 오브 둘레길 할 때 했던 건데 갑자기 지탭 할 때 했던 것 같고 막 헷갈리기도 하니까 대외 활동은 그냥 큰 거 하나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하면은 뭐 쓸 게 없어요. 자소서에 막 쓸 게 없으니까 하나 정도 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치열함. 그러니까 진짜 취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자신 있었어요. 막 자신 있게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10개월 취업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학교 다닐 때 당연히 치열하게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뭐 S대 친구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을까 아니면은 더 시간을 쪼개서 더 열심히 했을까 막 약간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치열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지금 멘토링 들어오신 분들은 다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 만약에 인사총무 이쪽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먼저 엑셀 많이 쓰거든요. 엑셀 능력을 좀 키우셔야 할 것 같고 인사총무 노무는 어쨌든 법이에요. 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위법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제 법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법 공부 한번 해본 적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노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사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노무사를 그냥 하나의 스펙으로 쓴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노무사는 전문 자격이니까 좀 어렵기도 할 것 같고 총무 쪽은 이제 자산관리 쪽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같은 거 따시면 좋아요. 그래도 노무사보다는 공인중개사가 훨씬 공부할 양이 적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또 저의 개인적인 또 의견이니까 모든 인사 노무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인사 노무 이제 면접 볼 때 항상 술은 어느 정도 마시냐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면접 보는 과장님은 어제도 먹었어요. 그제도 먹었고 왜냐면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도 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술을 못 마시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주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한 2병 이상 정도 하면은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술을 못 마시는데 2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못 버텨요. 그러니까 실제 술은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나 노무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인사 노무는 신입을 많이 안 뽑거든요. 왜냐면 이제 법 쪽이니까 아예 신입을 뽑으면 또 가르치는데 1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경력을 많이 뽑는데 뭐 좀 작은 단위의 뭐 회사나 뭐 그런데 인턴을 해봐도 좋고 어쨌든 한번 그 인사 노무 관련해가지고 경험이 있으면 훨씬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인사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실제 인사를 해보면은 또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경험을 먼저 하면 좋습니다. 뭐 중소기업에서든 아니면은 실제 뭐 노무사 준비를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숫자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숫자를 내가 잘 다룰 수 있을까?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잡았어요. 내 기억의 공간에 내 추억을 잘 보다가요.